네, 뭐 어제 뭐 미국 증시가 또 2% 정도에 가까운 하락세를 다우가 보였고요. 나스닥도 많이 좀 2.5% 가까이 빠졌는데요. 예, 어쨌든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시장에 이제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의 그 위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바로 뱅크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은행에서 나타난 건 뱅크런이고요. 그다음에 차이나에서 나오는 건 차이나런이라고 하고요. 어제는 이제 코인런이 되면서 바로 그 미국의 제 두 번째 그 큰 그 가상화 화폐 거래소가 이제 뭐 파산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려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2만 달러에 있던 게 이제 전저점이 붕괴되면서 거의 한 5개월 정도 횡보했던 자리가 하단으로 이탈하며 15,000달러 정도 전후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요. 이런 그 흐름들은 과거에도 이제 그 긴축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업들의 그 소위 부실 또는 경기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인한 기업들이 부실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다 보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약화되고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자산 가격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은 가상화폐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사고가 터지면서 그 거래소까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계속 터져 나오면서 이 경기가 나쁘게 가게 되면은 이런 흐름들이 더욱 더 가속화되거나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드디어 이제 단기 반등이 끝나고 그걸 이제 반영하면서 악재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지수 탄력이 둔화될 거로 예상하고 그래서 정책 이슈나 강력한 모멘텀 있는 종목 쪽에 우리가 관심을 두자 이런 측면에서 종목 갖고 왔고요. 보유 종목 중에서 제가 또 그 보유 종목 중에서 오늘 뭐 리뷰를 좀 해드릴 종목은 지금 효성중공업이 이제 목표치 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효성중공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게 바닥권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 속에서 이 지수가 빠지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얻어맞으면 한 두 달 빠지거든요. 그럼 전저점 왔다 갔어요. 그래서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트리플 저점을 만들고 올라와서 오늘 목표치 터치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실적이 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채널 라인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넘고 이렇게 넘어가려면 뭐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글로벌 에너지 투자나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또 나타나는 그런 그 실적 호전 과정이 내년에도 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에너지나는 러시아로부터의 그 에너지 독립을 전 세계가 달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돼 있는 오늘 제포트 엔진 뭐 현대 그 관련 종목도 상승하면서 오르지만은 이 종목도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좀 이어지면서 목표치 2차 목표치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 정책적 오늘 제가 뭘 갖고 왔을까요? 조금 잊어버릴만 합니다만 아픈 상책이긴 하지만 주시장은 또 주시장대로 저희는 또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 지금까지 크게 뭐 시세를 낸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5,050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네, 오늘 갖고 온 종목이 바로 코콤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이 코콤이라는 종목은 뭐 여러분들 다 바로 감이 오실 텐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2020년 여기서 이제 저점을 치고 오른 다음에 아마 꽤 많이 올랐죠. 한 10,000원 정도 갔다가 150% 이상 올랐다가 제자리로 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그 종목의 기술적인 자리인데 포인트는 이게 올라갈 때 여기서는 이제 당시에 올라갈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소위 그 정시 테마 중에 정책 테마 쪽에 좀 편성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그 상승 포인트는 뭐냐면 이 종목이 뭐 이 코로나였기 때문에 낙폭 과대로 인한 상승 모멘텀이 두 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제 한 여기가 저점 3,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갔으니 200% 올랐었는데 올랐던 거 다 빠졌죠.
예, 그리고 나서 제자리로 와서 최근 바닥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 월봉을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보는데요. 아무튼 대시세는 예, 월봉 차트의 흐름에서 뭔가 힌트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2014년, 15년에 이렇게 많이 오를 때도 이게 정치 테마 정책주로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아무튼 정책주와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코콤이라는 회사는 뭐 하냐면 뭐 여러분들 아시는 그 소위 요즘에 CCTV 이런 관련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CCTV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뭐 아픈 상처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정부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떤 안전 관리나 혼잡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뭐 여러분 전철을 탄다든지 이럴 때 보면은 뭐 우측 통행을 철저하게 지키게 가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시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 정부는 결국은 또 거기서 좀 문제가 좀 생겼던 거기 때문에 이 혼잡 관리나 이 소위 그런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와 예산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종목 뭐 CCTV 만들고 또 이런 거 운영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정책주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테마주들 쪽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또는 뭐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도 뭐 나름 잘 가지만 사실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주봉상으로도 보면 뭐 아직도 이 반등만 하더라도 이만큼만 가도 이 종목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특히 제가 좀 관심 있는 차트 여기 지금 윗골이 달린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번 이렇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기서 받아서 올리는 그런 흐름하고 오실렛 턴이 됐기 때문에 여기 정도까지 한 8,000원 중반대까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자료는 바로 코콤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뭐 도우락도 만들고 안전장치를 만들고 또 CCTV 이쪽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흐름이 만약 드라이버 걸리게 되면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또 정부라고 하는 것이 좀 뭐 예를 들면 그 조달 그 계획을 잡는다 이럴 때 브랜드 없고 또 시장에 신인도 없는 회사로 가기보다 아무래도 브랜드나 신인도가 높은 회사 쪽으로 이제 소위 예산 집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그 국무조정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템 참사에 강남역도 혼잡한데 이런 종합적인 어떤 혼잡과 관련된 그런 그 혼잡 관리에 대한 어떤 그 프로세스라든지 관리 기구라든지 또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잡도 높은 광역버스 안전하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달려있죠. 국토부가 안전관리 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여기 키워드가 이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관리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이런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입석대책 등 교통 문제까지도 이제 혼잡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광역버스까지 나왔죠. 국무조정실장. 그다음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경동시장 등 밀집 지역에 여기 뭐 라이더를 도입을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이 발생하면 구청 직원을 즉각 파견하는 형태의 위험 관리 대응 시나리오라든지 플랜을 작성하고 컨디션 플랜을 따라서 위험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 정부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아주 높은 중앙 정부부터 시작해서 낮은 이 구청까지 이렇게 뭔가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도와 이번에야말로 좀 고쳐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예산 집행들이 나오면 안전이라는 그런 포인트가 앞으로 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되면서 관련 수혜주들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심 종목에 코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자로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콤이 이제 그 옛날에 뭐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되는데 방금 이야기했지만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으로 해가지고 뭐 한번 자기 혼자 뭐 이렇게 급등한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이제 CCTV 이슈가 나오면 이제 올라가는 종목인데
한번 갔다가 이제 또 뭐 사건이 또 뭐 잦아들면 또 내려가고 그런 종목인데 요 이제 정부가 이제 정책을 발표하면 또 다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정책에 대한 뭐 일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뭐 일정은 아까도 이제 연이어 지금 뭔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종합 대책은 이제 그 원론 수준의 얘기들만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게 그 워낙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열리면은 이제 예산도 결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도 예산도 또 승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중간에 이 이슈들은 계속 제기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회가 열리면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요. 아마도 이 각 부처의 예산을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뭐 국토부도 그렇고 또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그런 예산이 적게 반영됐다고 했을 때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강하게 또 뭔가 대책 주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아마도 국회가 열려서 진행되는 동안에 예산 결산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이슈가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종목 목표치는 1차 목표치는 6,000원, 2차 목표치는 8,000원, 손절 라인은 4,3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